네, 재개발에 앞장섰다가 이 부동산이 가압류돼서 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재개발의 이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매몰 비용 문제 이번에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 그리고 노승곤 조합장, 이승환 기자 세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이 뉴스에 나왔던 보도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은 본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요건도 까다로워서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수년씩 진행됩니다. 추진이나 조합은 건설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사업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컨대 다가동이나 이동교 구역처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억 원 수준이지만 추진위가 조합으로 발전하고 또 사업이 10년 이상 진행되면 보통 2, 30억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이 비용이 고스란히 갚을 길이 없는 채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그 분신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뭔 일을 내든가.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33곳이나 지정해 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렸다가 20개나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몇십 개를 했다가 결국은 다 또 풀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불과 두서너 군데뿐이 안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주민들이 대신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 곳이 아니면 매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매몰 비용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사업구역의 규모가 무려 136억 원이나 되지만 실제 조성된 기금도 8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매몰 비용 같은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더디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단어가 이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 의원께 여쭤보죠. 예. 매몰 비용이라는 게 이제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예. 그동안까지 이제 들어간 비용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원래 이미 지불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원래는 이제 토지 등 그 소유자 내지는 조합원들이 그 조합 추진위원이나 조합에 납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비라든가 사업 추진비를 쓰는 게 이제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정비업자나 예. 시공자를 통해서 대여 형식으로 대여금을 받고 예. 운영비나 그 사업 추진비를 쓴 경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추후에 이제 개발 이익을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 이미 들어간 비용들 예. 문제는 이제 그 반환 예. 소송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렇게 예. 들어간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구성원들이 뭐 십시일반 내에서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예,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미리 건설사업으로도 좀 당겨 쓴다 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빌려서 쓰거나.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일이 중도에 포기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 돈을 되갚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문제. 생기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런 매몰 비용 문제가 지금 불거진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승환 기자.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문제가 불거진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예. 먼저 다가동 구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교 주변, 중화산동 일대입니다만 그 두 구역이 있는데 다가동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8억 3천만 원 정도를 대여금 형태로 가져다 썼는데 그 중에 지금 5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또 이동교 구역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회사가 당초에 참여를 했는데요. 9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그 한 회사가 그 금액의 절반인 4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5억, 4억 정도 된다고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해당되는 그 주민들이 몇 명한테 그런 걸 되돌려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까? 다가동 구역은 지금 5명에 대해서 그 가압류를 설정을 했고요. 예. 이동교 구역은 지금 8명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한 사람당 이게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그 액수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 다들 그렇습니다만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수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어찌 보면 그 중에는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야 예. 그 가압류를 해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막다른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설사가 이제 그런 그 앞장섰던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데다가 뭐 일면 딱지 붙인다고 하죠. 뭐 가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자촌 그 조합장 맡고 계시는 노승근 조합장님 나와 계신데 기자촌의 경우는 아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매몰된 예. 문제가. 예. 우리 구역 같은 데는 현재 시공자가 작년에 선정된 이후로 그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기자촌의 경우에도 건설사로부터 이게 돈을 시공사로부터 돈을 지금 받아 쓴 게 꽤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 당시는 이제 근간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 그 시공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추진위원 단계에서 전에 이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예. 거기서 대여금이 받은 게 약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 30억 정도 받으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칫하게 될 경우는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 겁니까? 만약 극단적으로 우리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은 예. 우리도 그런 매몰 비용에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기 예, 때문에 물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예.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30억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또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그분들이 감당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그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어디다 그 많이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주로 이제 그 운영비하고 뭐 사업 추진비인데요. 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시행에 대한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비 예. 이런 데 많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자총의 경우는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셨습니까? 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 경비는 용역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 예, 용역비를 말씀드린다면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예. 예, 거기 정비 사업을 전문으로 좀 도와주는 업체.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컨설팅이라고 보통 예.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 그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 구역을 꾸밀 것인가를 설계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나 이제 이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예.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예. 뭐 환경, 교통, 또 도시설계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용역비가 지출이 됩니다. 예. 예, 그런 비용들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또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비용들이 전반적인 사업 추진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30억보다 더 많이 더 금액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이제 뭐 시공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다음 절차는 뭐 건축 심의랄까 사업 시행이랄까 관리점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초기 단계 용역비는 설계는 기본 설계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에서 받는 또 설계는 실시 설계입니다. 예. 실시 설계 비용은 통상적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고 훨씬 많이 있습니다. 들고요. 예. 앞으로도 용처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이승원 기자 두 군데 다가구하고 이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 건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게 중도에 안 되게 된 겁니까? 재개발이 무산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 주민들하고 또 시공사 사이에 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게 또 사업이 또 길어지다 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바에는 아예 예정구역을 해제를 하고 나머지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자 이런 또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동규 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를 주도하셨던 그 조합장이나 이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또 그 추진위를 또 배척을 하고 이러면서 그 50% 이상의 또 연명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또 해산을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대전에서도 있었는데 그 행정에서 꼭 50% 이상의 또 주민들이 해산 청구를 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대전에서 이게 저 재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하자 이제 전주시에서 그 해산을 수용을 해가지고 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를 추진하다가 이제 예정국이 붕 떠버리는 상태가 됐던 것이지요.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예. 최근에 지금 그 철거공사가 들어가거나 이런 데들도 철거면 이제 사실 완전히 사업 막바지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다 끝나고 뭐 분양 절차 들어가기 전에 싹 저 이주시키고 이제 철거하고 이제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조차도 전 현직 집행부 간에 뭐 갈등이 생기거나 법정 다툼이 생겨가지고 예. 철거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될 정도로 예. 사실 마지막까지 피니쉬 라인을 통과해 봐야 아 사업이 끝났구나라고 예. 안도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입니다. 예.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에도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29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곳마다 약간씩 진도가 좀 다르긴 해요. 좀 많이 나간 곳이 있고 적게 나간 곳이 있는데 지금 그 매몰 비용 얘기 들어보면 어디나 다 그런 이런 위험, 잠재적인 위험은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애초에 2010년도에 그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이제 44개 예. 소에서 2012년도에서 16년까지 21개소를 해제를 예. 했었고요. 예, 예. 6곳이 추가하면서 현재 29곳인데 예. 현재도 보면 그 재건축하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이 뭐 9개소가 있기도 하고요. 아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뭐 추진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과정별로 굉장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 2016년 3월에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다가 구역이나 이동교 인근 또 뭐 덕진구청 인근이나 신호아파트 일대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좀 부진하면서 뭐 사유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렇게 해제가 된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작년 말에는 추진위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예. 추진이 이렇게 지지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도 예. 해제를 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현재도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거나 예. 이런 게 계속될 시에는 올해 4월에 그 전주시 도시및 주거환경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이 직권 해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예.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도 추진이 좀 더딘 곳에 대해서는 뭐 해제될 수 있는 여지도 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현재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면 미래의 문제도 좀 될 수 네, 있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일부 아까 사례에 든 곳의 경우에 가압류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소송으로 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현재 상태로서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지역만 매몰 비용을 좀 지원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좀 풀 수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이들 지역은 그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예. 매몰 비용 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제 법정 다툼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제도의 틀을 잘 못 갖췄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애초에 물론 행정에서 처음 사업성 검토나 이것도 면밀히 하면서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좀 덜했을 문제인데요. 뭐 그런 문제에서는 행정의 책임도 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규정만 좀 지킨다면 예. 허가를 좀 내줄 수 있도록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됐던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이게 그 현재 매몰 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전제로 해서 자발적으로 제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그 추진이나 조합에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민의 세금을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이 가압류되고 소송으로 인해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건 행정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앞서 그 두 곳도 전주시에서도 물론 중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그 추진이 또 시행사 간의 그 중재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건 중재일 뿐인 거고요. 그거에 이제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금을 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럴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인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70%까지 지금 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서 들었던 사례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산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던 것이고 기자촌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혹시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구역도 한때 진행이 잘 되다가 애초에 선정된 시공자가 관망을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경기가 침체됐다든가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공자는 그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에 지지부진하니 이 사업이 필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제 조합원들의 의견, 주민들께서도 이럴 바에는 빨리 해제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저러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조합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재개발을 해제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해제가 됐을 때는 우리 구역도 매몰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이제 쓰게 되는데 혹시 그 행정이라든지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를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한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면은 도로나 뭐 도시가스 그다음에 주차 공간 뭐 공원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데서 당연히 공공재로서 설치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구역이 재개발로 분류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도시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을 해줘야 될 공공재 그런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공공재 기반시설을 그 구역 내 지역 주민들 재개발 구역에서 이것을 시설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경우가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다 주민들한테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부담을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 수도나 가스, 도로 같은 것은 사실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원?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한 추계하고 좀 해주시죠. 10년 동안 앞부분 5년은 이제 신도심 근처에 살았고요. 최근 5년은 지금 전형적인 좀 기자촌 옆에 있던 노송동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 살았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시 어떤 그 주거 편의시설이나 환경이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널찍한 도로, 뭐 인도와 자전거 도로도 구분되어 있고 도심 속 공원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신도심이 있고 이 구도심은 마을 안길은 뭐 소방차 들어갈 자리도 없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게 매몰 비용을 왜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전주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데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정비 용역 같은 것들을 지금 사실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빌려다가 지금 주민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그 부담도 다 지금 주민이 안아야 되는 상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지역에서 이 정비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1차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후속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하겠지만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시작부터 나중에 잘못됐을 때 결과까지 다 주민이 떠안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시 같은 곳에서 일정 부분 떠맡아야 될 비용의 분담이 있다. 그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일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일부에서도 그 용역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 추진비 중에 예. 가장 이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용역 부분인데 예.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용역들의 그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전주시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도시 및 그 주거 환경 관련 정비 기금 예. 이것들을 좀 확충해서 예.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도 이제 기금으로 적립된 게 한 예. 8억 정도밖에 예.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매몰 비용도 이제 그 기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추후에 그 용역 관련해서도 그 기금에서 아마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기금을 좀 확충하는 게 더 예. 우선이 될 거고요. 예. 확충하면서 그건 또 같이 좀 더 시에서 좀 고민해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전주시에서 기금으로 모아둔 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그 이곳저곳 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주시에서 얼추 계산해봤더니 한 130억 정도 된다. 예, 이렇게 136억 예, 정도. 예. 예. 물론 그게 다 모두 매몰 비용으로 현실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군요. 이게 예. 보면 그 앞서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이동교라든가 그걸 포함해서요. 또 물론 이제 이곳에는 동부시장 인근이나 그 기자촌이나 동양아파트처럼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곳에 이제 매몰 비용도 함께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현재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5개소 정도가 한 32억 정도. 예. 최소한 이제 그 정도의 비용들은 가지고 있어야 예.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기금을 좀 더 확충해야 되는 문제 외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그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그 대책과 또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제 관련 현재 추진위가 이제 구성이 되었거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 전망이 없는 것들은 해제를 쭉 하면서요. 다만 이제 해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래 그 취지가 도시 환경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그걸 준비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뭐 도시재생 사업들을 펼쳐서 그 도시 환경이라든가 또 집 고치기, 뭐 해피하우스 사업 이런 거와 연동해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 도시재생 관련 예. 뉴딜 정책 예. 사업을 해서 5개년도에 50조 이상 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현재 갖고 있는 해제가 예상되거나 예. 이런 것들과 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속히 좀 추진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노승훈 중합장께서도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현재 매몰 비용이 뭐 전국적으로 사실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매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지자체마다 또 어떤 정도로 이렇게 보조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예, 이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매몰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예. 이렇게 어떤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기본적인 것은 정부나 지자체나 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여하는 시공자 이런 데도 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시공자는 사업성이 좋아 보이고 주택 시장이 좋을 때는 우죽순격으로 막 참여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또 뭔가가 안 좋으면 또 관망하고 또 빠지게 되고 이런 예.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예. 이 시공사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다 100% 다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이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10조씩 갖고 5년간 50조를 지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성격상으로만 약간만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일부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매몰 비용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억씩 그 가압류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누가 재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합리적인 대책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